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공전. 야마우치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결국 세상은 원래부터 불평등하게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평화로운 나라인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인가?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대도시인가? 시골인가? 그리고 부잣집인가? 가난한 집인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그것으로 인생은 거의 결정되고 만다. 또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커다란 괴로움이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가? 우연의 산물이란 말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곧 50살이 되는데 50년 동안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 무렵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아내 데루코가 근처에 사는 학교원에게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입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창가학회? 어떤 종교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간이 갖고 태어난 숙명을 전환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네요. 인간의 운명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뭐 남묘호랭개교가 우주의 근본 법칙인가 뭔가라고 했어요. 니치렌이라는 분이 나타낸 어번전을 향해 이 남묘호랭개교라는 제목을 부르면 우주의 근본 법칙에 합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숙명도 전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병을 극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어요. 다만 조금 곤란한 일이 있어요. 올바른 어번전을 믿고 기원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신찰이라든지 지금까지 기원하던 대상물은 자신이 직접 처분하고 새로운 결의로 신심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야마우치는 아내 데르코의 이야기를 듣고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오, 신찰은 쓸모없다는 말인가? 재미있는 말을 하는 종교로군. 그 말은 옳은 말이야. 유쾌하군. 참으로 유쾌해. 나는 어릴 적에 신찰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으로는 구제받을 리가 없지. 신찰이나 다른 대상물이 있으면 냉큼 처분해도 좋소. 그러자 아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 다행이네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벌써 태웠거든요. 그런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따로따로면 좋지 않으니 당신 신심을 한다면 나도 하겠소. 1956년 3월 야마우치 부부는 입회했다. 아내 데류코는 그날부터 온 힘을 다해 신심에 힘썼다. 그러자 늘 자리에 누워 생기가 없던 데류코가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활동에도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체험이 불법에 대한 확신으로 되었다. 야마우치 미스모토는 입회했다고는 하지만 신심에 진지하게 힘쓸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학교의 출판물을 정신없이 탐독하기 시작했다. 종교에는 천심, 깊은 것과 얕은 것, 고저, 높은 것과 낮은 것, 정사, 옳은 것과 그른 것가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점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의 숙명은 3세에 걸치고 과거세부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배웠다. 입회한 지 7달 뒤인 10월 야마구치 개척 지도를 위해 시모노세키를 방문한 야마모토 신이치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서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래의 모습은 지용보살입니다. 말법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광선유포라는 성업을 완수하고자 굳이 수겁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야마우치는 그 지도를 듣고 깜짝 놀라 숨을 삼켰다. 신이치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존귀한 의미를 불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 야마우치는 자신이 비관적으로 받아들였던 숙명의 문제라는 어둠이 걷히는 느낌이었다. 야마구치 개척 지도에는 전국의 26개 지부에서 동지가 파견되었다.
센다이를 비롯해 도호쿠 지방에서 참여한 멤버도 있었다. 각 지부가 야마구치 곳곳에 행복의 씨앗을 심겠노라며 앞다투어 씩씩하게 활동을 전개했다. 야마우치도 아내 데루코도 파견 멤버와 함께 혼교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파견 멤버라고 해도 입회하고 1, 2년밖에 안 되는 멤버가 많았다. 모두 생활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숙박비를 어렵게 모아 참여한 사람들이다. 각자가 집에 들어가면 경제고나 가족의 병고, 가정불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 이 투쟁으로 내 생명을 단련하고 수갑을 끈차고 마음을 분기하여 달려온 다기진 동지들이었다. 그런데 연고만 믿고 방문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왕성한 기계는 사라졌다. 언덕 위에서 거리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이 거리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절복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라며 분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멤버도 있었다. 그런 동지에게 용기의 빛을 비추고 투혼을 불타오르게 만든 사람은 개척지도의 책임자인 신이치였다. 그는 홍교가 열매를 맺지 못해 한탄하는 멤버에게는 잘 알아듣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했다. 절복, 다시 말해 성불의 종자를 뿌리는 하종에는 문법 하종과 발심 하종에 있습니다. 문법 하종은 불법을 설하여 들려주는 일입니다. 발심 하종은 그 결과로서 신심을 일으켜 어본전을 수지하는 일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바로 신심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불법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심전에 불종이 심어지게 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신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법 하종이야말로 절복의 근본입니다. 신이치는 절복에 온 힘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을 입회시키지 못해 고뇌하는 동지를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는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불법을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방이 신심을 하지 않으면 맥이 빠지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법 하정도, 발심 하정도 공덕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정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불경보살에 대해 배웠을 터입니다. 우리의 하정활동은 불경보살의 수행을 현대 실천하는 일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는 이렇게 나온다. 과거세 위흥 왕불이 인멸한 뒤 불경보살이 상법시대에 출현한다. 불경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24문자의 법화경을 설하고 예배, 찬탄하면서 걸었다.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하며 감히 경멸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까닭은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마땅히 작불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법화경 557쪽. 나는 깊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결코 경멸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보살도의 수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경보살의 말을 듣고 오히려 화내고 증오심을 불태웠다. 불경보살의 말이 거짓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심지어 지팡이나 몽둥이로 때리고 기왓장이나 돌을 던졌다. 그래도 불경보살은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하며 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예배했다. 이때 불경보살을 경멸하고 박해한 사람은 천겁 동안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법을 들은 인연으로 구제되었다. 말법 시대의 중생의 기근은 본미 유선 본래 아직 선이 없노라이다. 석존과 인연이 없고 성불득도의 종자가 심어져 있지 않다. 그러한 중생을 어떻게 화도하는가? 천태는 법화 문구에서 이강 독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에 독을 준다라고 설했다. 정법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굳이 이를 설하여 불려를 맺게 한다는 뜻이다. 불경보살처럼 사람들에게 법을 이야기하고 설해야 한다. 묘법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고 반발하고 탐, 욕심, 진, 노여움, 치, 어리석음라는 삼독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법을 설하는 사람을 박해한다. 하지만 정법을 들음으로써 불연이 맺어지고 성불하는 씨앗이 심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니치렌 대성이는 이강독지함은 자비로부터 일어났느니라 어서 769쪽라고 말씀하셨다. 신이치는 야마구치 개척 지도에 참여한 동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불법을 듣고 신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몇 사람에게 불법을 설하여 들려줄 수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법을 믿고 행복해지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므로 반드시 신심을 시키겠다는 강한 일념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심을 하지 않더라도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과 부딪혀서 안 되면 두 사람, 두 사람과 부딪혀서 안 되면 세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과 부딪혀야 합니다. 열 사람과 부딪혀도 안 되면 20명, 20명과 부딪혀도 안 되면 30명, 40명 이렇게 부딪히며 점점 더 의기왕성하게 홍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공덕과 복운이 되고 숙명 전환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현대 불경보살이고 또 지용보살입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과 똑같은 불도 수행의 대도를 걷고 있습니다. 신해지의 지도를 접한 동지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모두 활력을 되찾고 소생했다는 심정으로 홍교를 위해 달려나갔다. 야마우치 미스모토와 아내 데르코는 야마구치 개척지도에서 신이치에게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노동운동의 투사였던 미스모토는 광선유포 운동의 투사가 되어 시모노 세키 창각회 발전을 짊어진 중핵이 되었다. 신이치는 야마구치 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참석자 중에는 지난 야마구치 개척지도 때 입회하거나 일어선 멤버가 많았다. 하기의 본부장이고 다다하루와 아내 도키코도 그러했다. 1956년 11월 신이치가 개척지도 때 하기에서 열린 자담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입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도키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질문했다. 이 신심으로 정말 병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도키코는 이때 입회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폐결핵과 신장결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몸이 어디 안 좋습니까? 예, 결핵입니다. 이 모습을 도키코 옆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바라보는 장년본이 있었다. 구교철도에서 근무하는 남편이고 다다하루였다. 그도 역시 기관지를 앓아 기침과 가래에 시달렸다. 다다하루는 아직 입회하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도키코의 부탁으로 간담회 장소까지 따라왔다. 신이치는 도키코를 보면서 숙명과 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학의 힘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생명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괴로워야만 하는 숙명을 전환하지 않는 한, 한 가지 병을 극복해도 또 다른 병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불법은 그 생명력을 용연하고 숙명을 전환하는 길을 설합니다. 나도 일찍이 폐결핵으로 괴로워했지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으로 뒷받침된 확신에 찬 이야기에는 인간의 생명을 뒤흔드는 힘이 있다. 도키코는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불법으로 반드시 수겁을 타개하고야 말겠다고 분기했다. 남편 다다하루도 신심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분기한 도키코는 곧바로 우인 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신이치 일행이 머무르는 여관에서 열리는 자담회에 그들을 데리고 갔다. 세 사람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종교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입회를 결의했다. 도키코는 홍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환희와 희망과 확신의 삼중조가 생명에 약동하는 선율을 연주했다. 이후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했다. 홍교에 힘쓰고 있으면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었다. 그리고 온몸이 늘 나를 하던 현상도 어느새 사라지고 기력이 샘솟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해 12월에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듬해 4월에는 그때까지 이어지던 혈뇨도 멈췄다. 8년 남짓한 투병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도다 조세이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번조는 대우주의 생명을 가장 강하게 결집하신 당체이다. 그 어번존과 감응하기 때문에 이쪽의 생명력도 가장 강해진다.
광선유포를 위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생기 발랄하게 활동할 때 신선하고 생기 있는 생명력이 가득 넘친다. 아내 도키코의 체험을 지켜본 남편 다다하루도 의욕적으로 신심에 힘쓰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하기 지역 광선유포의 추진력이 되었다. 신이치는 간담회에서 이고 부부에게 말했다. 이고 씨와 부인이 건강하셔서 기쁩니다. 부인을 처음 뵈었을 때의 모습이 마치 거짓말 같군요. 아내 도키코가 대답했다. 예, 병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과 함께 절복도 100세대 가까이 했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지금 두 분의 모습은 20년간 정말로 철저히 투쟁하면 반드시 숙명을 전환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경을 쓴 노신사가 일어서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인사했다. 호우에 사는 비토 미노루입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1957년 1월에 야마구치 개척지도 때문에 호후에 오셨을 때 당시에는 미타지리 역이라고 부르던 호후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1입니다. 내 아이도 성장하고 아내와 함께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예, 그 전까지는 남학신을 팔았는데 지금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비토는 미타리 지역에 시니치를 마중 나가기 2달 전에 입회했다. 그 한 해 전 가을부터 시작된 개척 지도로 홍교가 확대되면서 비토도 신심을 시작했다. 시니치가 머무는 여관 2층에서 열린 그날 저녁의 자담회는 활기를 띠었다. 참석자의 절반 정도가 학회원의 우인들이었다. 신이치는 경제고나 병고가 전환될 수 있느냐를 비롯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숙명에 허덕이는 서민의 괴로움이 북적이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자담이었지만 신이치가 이야기하는 동안 참석자의 의문이 풀리면서 장례는 희망과 소생의 빛에 감싸였다. 질문이 일단락 되었을 무렵 코스염을 기른 장년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인으로 참석한 지역의 유력자였다.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돈이 궁하지는 않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문제로 지금 이리저리 궁리하는 중이라오. 무슨 좋은 생각이 없겠소? 참석자를 깔보는 듯한 오만불손한 태도였다. 순간 신이치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두 숨을 죽였다. 신이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학회는 불행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당신처럼 인간을 표면적인 모습이나 처지, 직함으로 판단하여 업신여기는 사람은 언제까지고 학회에 관해서도 불법에 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지역의 유력자는 신이치의 엄한 말에 멈칫하며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눈을 깜뻑였다. 신이치는 잘 알아듣게 차근차근 타이르듯이 이야기했다. 이곳에 모인 동지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거나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뇌를 어떻게 이겨낼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고뇌를 안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자면서 남들이 쌀쌀한 태도로 비웃거나 험담을 퍼부어도 날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자랑하며 을수되는 비뚤어진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인 가장 순수하고 존귀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까? 불법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인지, 무엇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인지를 설합니다. 사회에서는 걸핏하면 돈, 지위, 명예에만 눈을 빼앗겨서 마음의 재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마음의 재보를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고 빛나게 하여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종교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넓히고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려고 하는 단체가 바로 학회입니다. 신이치는 민중의 소생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가학회의 사명과 진실한 인간의 삶을 호소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례는 커다란 박수 소리에 감사이고 우인 대부분이 입회를 희망했다. 유력자인 장년도 감복하고 입회를 결의했다. 민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정열과 기백의 참석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의 선율을 울렸다. 자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 몇 명이 다른 방에서 빙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다. 유력자인 장녀는 흥분을 누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소.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소. 굉장한 청년이 있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푹 찌르는 듯해서 뒤로 벌렁 넘어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다다미를 짚고 몸을 지탱했지 뭐요. 이거 정말 굉장한 종교 같소.
비토 미노루는 유력자인 장녀를 확신에 가득 차 지도하는 시니치에게 매료되었다. 일단 신심을 시작한 이상 저 확신과 저 신념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비토는 이튿날 아침에도 시니치가 머무는 곳에 가장 먼저 찾아가 지도를 구했다. 시니치는 그곳에 모인 멤버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비토를 격려했다. 생애 불태전이어야 합니다. 장사도 확실히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호후 지역 광선유포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비토는 회원 10여 세대의 중심자인 조장이 되었다. 비토는 선량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장사를 할 때도 금방 남을 믿고 좋은 정보가 있다고 들으면 냉큼 달려들고 말았다. 아내 기미코가 잘 생각해보라고 충고해도 사업에는 참견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전자동으로 순식간에 만두를 만든다 하며 만두 제조기를 권유받았다. 그는 바로 기계를 사서 만두 가게를 시작했다. 만두를 대량 생산할 수는 있었지만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대량 생산한 만두가 팔리지 않고 많이 남는 바람에 사업이 파탄했다. 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역 앞에 8면이 회전하면서 광고하는 철탑을 세웠다. 매달 가만히 있어도 높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신기하다는 듯이 철탑을 구경하러 왔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아 이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가난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졌다. 주위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비토를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은 그대로 창가학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비토는 아내에게 재촉받아 간부에게 지도를 받았다. 비토 씨는 신심하고 있으니 뭘 해도 잘 된다. 편하게 있어도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심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신심을 이용하는 행동입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노력도, 연구도, 도전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비토는 간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하다고 느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는 어딘가 함정이 있게 마련이고 반드시 실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손을 대서 성공하지 못하고 빚을 지고 만다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초조해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면 빚이 점점 더 불어나고 끝내는 파산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런 안이한 일념과 의지하는 신심을 하는 생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 일도 신심도 새롭게 결의하여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만 쫓는 생활 태도가 아닌 착실하게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 발밑을 다지면서 착실하게 신뢰를 넓혀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광선유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호후에 광선유포를 성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처한 위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기원해야 합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신심을 하는가, 광선유포를 하기 위해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자세에는 천지수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사회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불법을 가르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해야 할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의 끝까지 살아가자고 마음을 정하고 신심에 힘쓸 때 부처와 보살의 생명이 용연하고 무한한 힘과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 힘과 지혜로 열심히 일에 몰두해야 장사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비토는 자신의 신심을 그리고 생활 태도를 맹렬히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신심도 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개시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반찬 가게를 시작하여 착실하게 신뢰를 쌓아 올렸다. 홍교도 100세대가 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이치에게 현황 보고를 했다. 신이치는 간담회에서 야마구치현 부인부장 나오이 요시코에게 시선을 보냈다. 분명 나오이 씨 댁도 야마구치 개척지도 때 입회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956년 10월에 맨 처음 열린 개척지도에서 시어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입회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달 호후를 방문하신 선생님을 뵙고 난 뒤부터 제대로 신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일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시코의 남편 데루미스는 대대로 내려오는 잡화점 주인이었다. 3대째인 그는 장사에 열중하지 못하고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생활을 계속했다. 어머니 지즈는 그런 아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개척지도 파견 멤버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하겠다고 결정한 지즈는 며느리 요시코와 아들 데루미스와 함께 입회했다. 요시코는 지즈와 함께 열심히 신심에 힘썼지만 데루미스는 진지하게 신앙에 힘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다음 달에 신이치가 호호에 방문했을 때 데루미스는 집까지 마중으로 온 학회원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자담회에 참석했다. 20명 정도 모여있는 곳에 한 청년이 들어오면서 이야, 즐거워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 신이치였다. 나이는 기껏해야 자기보다 서너 살 좀 많아 보일 뿐인데 그 품격에 압도되었다. 게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에서는 일본을, 세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커다란 기계와 정열이 넘치고 있었다. 데르미스는 같은 청년으로서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데르미스를 데리고 온 학회원이 신이치에게 그를 소개했다. 신이치는 친한 우인에게 말하듯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오이고는 아무런 고민도 없는 얼굴이군요. 모든 일과 정면으로 맞서 고뇌하고 발버둥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인생의 제오미도 신심의 힘도 알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기왕에 입회했으니 제대로 신심을 해봅시다. 그리고 신이치는 데루미스에게 청년에게는 다음 시대의 사회를 짊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나오이군 청년은 그날 그날을 재미있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덧없을 뿐입니다. 청년이라면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기 위해 광선유포라는 커다란 이상을 향해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데루미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작은 인생관이 타파된 느낌이었다.